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죠. 물론 이제 뭐 꽤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슬픔과 또 이제 뭐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뭐 저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뭐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뭐 총선 결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벌써부터 민주당 그 또라이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화 같은 애는 뭐 튀어나와가지고 대장동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인간이 뭐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지가 뭐 지금 뭐 마오쩌둥 시대에 살고 있는지 뭐 착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주민이 같은 경우도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이 문제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가 찬 노릇이죠, 그렇죠? 박주민이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애당초 헌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의 사법적인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유가 조금 더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 본연의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있으니까 아예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팔, 다리, 손 자체를 다 지금 마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말해서 뭐합니까? 이거 뭐 집단적으로 정신 이상자들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특검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지금 막 조국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뭘로 특검할 건데요, 도대체? 에? 한동훈 위원장의 뭐 딸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할 겁니까? MIT에 갔습니다. MIT. MIT가 무슨 뭐 한동훈의 딸이기 때문에 야 한동훈 딸이기 때문에 잘해드려야 된다 이래서 무슨 뭐 서류 조작을 하고 뭐 입시 조작을 하고 그랬겠냐고요. 그런 생각은 조국의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거죠. 아들의 대리시험이나 봐주고 앉아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참 진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나라 걱정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되겠죠. 몇 차례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당 정의 일치가 돼서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길 위에 돌덩이는 있는지 없는지 유리 조각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당을 구성할 것인지 비대위 체제가 될 것인지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를 연다라는 건 최고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당의 행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 할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방법론 얘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전당대회 때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떤 식으로 될 건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되고 있죠. 그렇죠? 당대표직을 권한대행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직권으로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장 자체를 임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비대위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빠르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애당초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권한 대행입니다만 그 체제로서 비대위 하면은 뭐 전당대회까지 금방 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측이 되는 게 5월 말쯤에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당선인들이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선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또 맡아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비대위를 구축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겠죠. 전당대회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당선인들이 원내대표를 또 선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5월 말 6월 초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 6월 말 7월 초까지로 좀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두 안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상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당선인들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겸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맡아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당선인들이 원내대표를 뽑고요. 그러면 그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또 뽑는 게 아니라 당선인들이 중심이 돼서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직도 맡고 동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직까지도 맡아가지고 요 체제에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비대위를 구성한 다음에 전당대로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사실상 제일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20대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정진석 이제 전 의원이죠. 정진석 전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당시에 그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전당대회 결과 이제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김기현 이제 대표가 당선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시나리오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당대회는 언제 열릴 것 같냐라고 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겸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같이 맡고 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이제 전당대회를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자, 그리고 이제 그 변수가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 체제 때 룰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이준석이가 있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제 나가리가 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들어왔고 그 결과가 이제 김기현 당대표까지 됐었는데 이준석이 나가리가 됐었을 때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룰을 바꿨던 게 원래는 이제 당대표 뽑을 때 당원 50%에다가 일반 50%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했었던 것인데 요거를 당원 100%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에 관심 있는 당원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자.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된다면 이 룰이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원들의 의견만을 듣고서 당원 100%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대위에서도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예측컨대는 당원 50% 일반 50% 어떤 민심을 듣겠다. 일반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뭐 국민 눈높이로 맞추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당원 50% 일반 50%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정리해 본다면 7월 8월 정도 즈음 해 가지고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원 그때 이제 룰이 또 바뀌어가지고 당원 50%에다가 일반 50%로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비대위 같은 경우 막 혁신형으로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이제 실무형 위주로 관료형 위주로 조금 비대위를 안정적으로 이제 꾸린 다음에 전당대회로 간다라는 것까지만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냐? 요 문제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제 그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철저히 그냥 자기 뇌피셜인 것 같고 물론 저도 제 뇌피셜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김경률 같은 경우도 자기 그냥 뇌피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거라는 건.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그때 비대위원장에서 사임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당 실무자들한테 새벽에 보냈던 메시지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우리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또 잘 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요 두 가지를 봤었을 때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대회 때 나올 수는 있냐라는 것인데
전당대회가 만약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원 50%에다가 일반 50%를 한다면 더더욱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 한동훈 했었을 때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안철수가 됐거나 나경원이 됐거나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다른 당대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일반 50에 당원 50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 총선 패배한 이후에 당을 새로 꾸리겠다라고 하는데 당원 100%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또 쉽지 않을 거거든요.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 4개월 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도쯤이라고 한다면 1분기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복귀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게 무조건 한동훈 때문만은 아니다. 한동훈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또 국회 앞에다가 한동훈 응원하는 화환까지도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에 따라 가지고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물론 그것도 그분의 내피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등판할 수 있냐? 등판할 수 있다. 남아있는 변수는 뭐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거를 원하냐 원치 않냐라는 거겠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